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거짓말은 네. 거짓말을 한 사람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평가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호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에 불송치 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고소 전에 어떤 경우는 사기죄가 인정이 되는 건지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건지 구별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 구별 기준에 대해서 김은찬 변호사님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기죄라는 게 정말 흔하지 않아요? 사실 흔하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사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 그럼 형사 고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비싼 돈 들여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소하기 전에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한가?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게 좋은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변호사님. 네. 어떤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단순 채무불이행일까요?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는 뭐 사실 정말 간단하게 한번 거짓말. 그렇죠. 거짓말이 있어 없어. 이거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판단을. 맞습니다. 거짓말이 있으면 사기죄, 네. 거짓말이 없으면 채무불이행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 거짓말이라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입증해 내느냐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뭐 말은 쉽죠. 거짓말이 맞아요. 있으면은 사기고 거짓말 없으면 사기 아니다. 아이 뭐 그걸 누가 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네. 겁니다. 연인 관계에서 네. 혹은 뭐 사실혼 관계에서 돈을 빌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연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는 갚겠지 나중에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연인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는 연인이니까 빨리 돈 갚아 이렇게 못하잖아요. 보채지 않다가 헤어졌습니다. 야, 내가 너 그때 얼마 빌려줬던 거 있지? 그거 갚아 라고 해서 상대방이 알았어 갚을게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했을 때 이건 단순 채무불이행 혹은 채무불이행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거짓말은 네. 거짓말을 한 사람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평가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짓말인 걸 알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거짓말을 할 당시에 이 사람이 거짓말인 거를 알고 있었다, 이 사람 고의적으로 거짓말한 거다를 피해자 입장에서 입증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사기죄의 어떤 인정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돈을 주지 못했더라도 적어도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거는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사기죄가 아닌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거짓말을 한 사람 입장에서 거짓말이어야 돼요. 그렇죠.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돈 돌려줄 줄 알았죠. 그럼 반드시 주겠다고 했나요?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네. 그러려니 생각을 했죠. 이렇게 본인이 지레짐작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기망이 있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장을 그렇죠. 쓸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뭘까요? 그러면 사실 이제 아까 저희가 쭉 이야기했던 거에 연장선에서 본다면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럼 그렇죠. 도대체 뭘 거짓말을 했는데 돈을 주겠다는 내용도 물론 거짓말일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브로드하고 맞아요.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주기로 했는지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지 그럼 돈이 어디서 들어올 때가 있었는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래 과정에서. 네. 그걸 내가 신뢰해서 돈을 빌려준 포인트가 있을 것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누락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내가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입었어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시다 그렇죠. 보니까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 고소장이 내가 입은 피해, 내가 당한 수모 이런 거에만 좀 약간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들이 그렇죠.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소장 이제 써온 고소장을 보면 물론 이제 구구절절하게 되게 써주시는데 네. 고소장이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있으면은 돈 준 거는 한 0.5에 끝났어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나머지 9.5는 이제 맞아요. 돈 준 이후에 내가 돈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막 날 기만하고 변제기 미루고 이거 이제 9.5인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사실은 돈을 줄 당시 이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논의가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고소장 내면 경찰들은 바로 이거 민사 사건이니까 그렇죠. 민사로 하세요라고 쳐낸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절차가 고소인 진술이잖아요. 네. 고소인이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거 되게 걱정해요. 네.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되는데 어떤 거 물어볼까요? 너무나 걱정하는데 사실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은 고소장만 잘 쓰여지면요 경찰이 새로운 걸 물어보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고소장에 나와 있는 것 정도 물어보고 확인하고 끝나기 때문에요. 최소한 1차 고소인 조사는요 내가 고소장만 잘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가기 전에 경찰이 뭘 물어볼까 고민하고 추측하시기보다는 내가 써서 제출한 고소장을 한 번 더 꼼꼼히 읽어보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좀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명백한 사기 피해자예요. 네. 그래도 변호사선임 필요할까요? 일단은 요 질문에 대해서 명백한 사기 피해자다라는 거는 이제 피해자분들께서 가지는 인식인 맞습니다. 거고, 이제 명백한 사기 피해자가 아닌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맞아요, 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기죄라는 거는 이제 뭐 다른 게 예를 들어서 폭행 사건 기준으로 볼게요. CCTV가 있어요. 맞았어요. 이게 명백한 거죠. 그렇죠. 이게 저는 명백한 거다라고 보고, 사기 사건은 어떤 성격상 명백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그 정도로 증거가 잘 갖춰진 사건도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딱 세 가지 케이스는 변호사 선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네. 로맨스 스캠, 로맨스 스캠. 네. 보이스피싱, 네. 중고나라 사기. 중고나라 사기. 이 세 가지가 정말 명백한 사기고요. 네. 이거 외에는 명백한 사기는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이요. 그냥 바로 경찰서 가시면 경찰도 이거 사기인지 아닌지 애매한데 라고 생각하는 경찰 한 명도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건들은 그냥 진행하시고 그 외의 건들은 심지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어요. 명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명백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그 한번 전화 오시거든요. 네, 상담 맞아요. 전화 많이 오는데 저 그냥 늘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상담하실 시간에 빨리 경찰서 맞아요. 가서 빨리 신고하시고 신고 접수 떼서 그 은행 가서 계좌 막으셔야 된다. 이런 시간이 없다. 이렇게 안내 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사건은 좀 빠르게 오히려 신고를 하는 게 더욱더 권리구제 효과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사기죄로 고소할 때 단순 민사사건이냐 형사사기가 되는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을 하는지, 그래서 고소장 작성할 때 어느 부분에 포인트 맞춰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